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이번에 개념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으면, 여기 아니라 유리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그 유리수에 대해서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요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양의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란 쉽게 말하면 자연수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 요렇게 유리수를 구별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유리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B분의 A 꼴로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A와 B는 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바냐,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구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을 한번 다시 돌려보면, 자, 여기 있는 이 소수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점선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의 표로 만들기 위해서 점선으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에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한소수는 우리가 이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패스하고, 이 무한소수의 종류에는 순환소수가 있고, 그리고 순환하지 않지만 무한소수인 것도 있다. 두 가지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배웠냐면, 라인을 쫙 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러죠? 전부 유리수라고 불렀어요. 왜죠? 자, 순환소수가 무한소수긴 하지만 이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수에 속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가, 여기 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그냥 유리수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우리는 이건 뭐라 그럴 거냐, 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것 중에 아마 요때 파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순하지 않는 무한소수 중에 3.14159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운 제곱근도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분수 표현이 불가능해서 루트 2, 또 루트 2분의 5,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요거를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라고 하기 힘드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하면 무리수라고 해요. 유리수의 반대니까. 그 무리수는 뭐냐?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입니다. 그게 이제 파이, 루트가 들어간 것들. 단 이 근호가 제거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안에 있는 수는 제곱수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학에서 요 유리수와 무리수 체계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요거를 우리가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실수가 미스테이크의 실수가 아니라, 실자가 어디서 나온 실자냐면 이게 리얼 넘버거든요. 응? 왜 갑자기 리얼 넘버냐 하니까, 자, 유리수는 우리가 수직 피자 한 판이 있고 3등분 하면 3분의 1 요거 표현이 가능하죠. 순환소수긴 한데 현실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4조각 쪼갠 것 중에 3칸입니다. 그럼 4분의 3이죠.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파이와 루트 2, 루트 2분의 5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제곱근이 나온 유래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어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1이고 1일 때 여기 있는 길이가 제곱했을 때 2가 나온다 했죠. 이걸 만족하는 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루트 2라는 이 길이를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루트라는 숫자, 또 원주율이라는 숫자들은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 해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결국에는 유리수, 분수 표현 가능한 거,
분수 표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파이 이런 것들은 다 실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리수와 실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은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게 유리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직선이 있죠.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0이라는 요 기준점이 있고 이 0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오른쪽에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냈죠. 자, 그런데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수직선 위에 3칸 중에 1칸이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이라는 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루트 2라는 숫자는 우리가 함부로 길이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 하니까 자,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자, 여기서 무리수는 실제 길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이가 할 수는 있지만 뭐 작아지고 몇 cm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리수는 뭘 이용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 길이가 1이고 길이가 1인 요 직각삼각형은 요 길이만큼이 루트 2인 걸 알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길이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가지고 수직선 위에다가 무리수를 나타내 볼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수직선을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도형도 같이 그릴 거예요. 자,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 1, 2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자, 그러면 여기서 정사각형을 하나, 둘, 요렇게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들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대각선을 긋는다면 이 대각선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쓸 건데 자, 그러면 요까지 길이를 편의상 요 점을 O, 요 점을 A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OA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가 2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OA 길이는 루트 5가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루트 5라는 길이가 아니라 수직선 위에 루트 5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반원을 그릴 건데 이 반원은 어떤 반원이냐 하니까 자, 이 그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인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길이를 알 수 있냐면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란 이야기죠? 루트 5란 이야기예요.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갔으니까 여기 도착하는 이 지점의 좌표가 결국 루트 5가 되는 거죠. 반대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무리수를 수직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마 그 노트에도 적혀 있을 거니까 한번 보고 문제 풀어보면 어떤 말인지 이해될 텐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가면 좋은 게 단순히 이제 원점 시작이면 편하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먼저 중요한 게 딱 3가지인데 시작점, 그리고 방향, 그리고 길이. 우리가 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그리고 방향과 길이 요 3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그걸 줄여서 시방길이라 하는데 시방길이라 하는 거는 좀 외우기 쉽게 요약 줄인 거고 이 시방길이 뭐냐면 필수 문제 4-4번의 그 밑에 있는 유제를 보시면요.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칸을 갔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2칸을 갖고 여기가 그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사각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하니까 요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3개 있고요. 왼쪽 편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니까 여기는 요렇게 반지름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요런 모양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좌표를 찾아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렇게 하면, 그리고 또 요렇게 했어요.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요 좌표가 A라고 돼 있고, 요 좌표는 B라고 돼 있고, 요 좌표는 D라고 돼 있고, 요 좌표가 C라고 돼 있어요. C는 이 큰 의미가 없고, 요 좌표는 뭐 E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PQ를 찾아라. PQ가 뭐냐 하니까, PQ를 보면, 요렇게 도착했을 때 요 점 좌표가 P예요. 그리고 얘가 요렇게 원 모양을 그려서 도착하는 점을 Q라고 합니다. PQ를 구하는 방법이 위에서 얘기한 시방길이에요. 자, 뭔 소리냐? 자, 우선은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AB의 길이는, 암산 좀 할게요. AB는 루트 몇일까요? 8이에요. 그리고 길이 AD의 길이는 루트 10입니다. 우리가 그럼 요 세 개 중에 길이를 구했죠? 자, 그럼 이제부터 P를 구해볼게요. P 좌표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하죠. 왜냐?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하여 방향이 왼쪽이니까 왼쪽 방향 마이너스, 길이가 루트 8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됩니다. 이 좌표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시작점, 방향, 길이 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Q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똑같이 마이너스 2지만 오른쪽으로 루트 10만큼 갔죠? 그래서 Q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시방길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제 뭐 했냐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유리수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무리수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실수 전체를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즉 정리했을 때, 자, 즉 수직선 위에 한 점은 항상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항상 실수에 대응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직선 위에는 이게 우리가 1학년 2학기 점선면 기본 도형에서도 얘기하지만 선이라는 거는 점이 움직이면서 남긴 흔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에서 아무거나 한 개를 딱 잡아오면 그 숫자는 무조건 실수예요.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르겠지만 실수는 맞아요. 왜?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를 왜 수직선 위에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이 수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부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자, 실수와 실수, 그리고 유리수와 유리수, 그리고 뭐 유리수와 무리수 등등, 무리수와 무리수, 요런 것들 사이에는 항상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할 것이다. 왜요? 이거에 대한 간략한 예시는 진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유리수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로 잡았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막 만들고 마이너스 1.9 만든 다음 다시 마이너스 1.11, 1.12 등등, 그냥 우리가 소수점 아래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성질만 기억하면 돼요. 정리하면 실수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임의의 두 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은 실수의 대서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이 대서관계를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첫 번째, 차를 이용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6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는 비율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네? 그러면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나오면 A가 B보다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온다면 이 친구는 A와 B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게 우리가 수학에서 두 수를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오른쪽 거는 뭐냐면 이건 사실 뭐 굳이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A분의 B가 1보다 크면요, 이 가분수기 때문에 B가 더 큰 걸 알 수 있고요. 양수일 때 1보다 작으면 진분수기 때문에 A가 더 작아져요. 커요. 그리고 A분의 B가 1이면 요때는 같아야 되니까 A, B가 같은 거 알 수 있죠. 요것도 해석관계의 일종입니다. 이건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실수끼리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필수 문제 6번 같이 루트 6 더하기 1이랑 갑자기 3을 비교하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푸냐. 자, 루트 6 플러스 1에서 3을 빼봅시다. 그럼 얘는 루트 6 빼기 2가 돼요. 근데 이 2라는 숫자는 루트 4와 같기 때문에 더 크죠?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양수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훨씬 크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소관계 풀 때는 차이를 이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더 해볼게요. 5 마이너스 루트 2와 4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똑같이 뺍시다. 자, 어떻게 뺄 거냐? 5 마이너스 루트 2에서 4를 빼게 되면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2죠. 근데 1이라는 숫자는 루트 1과 같으니까 더 큰 수가 뒤에 있어서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 수가 더 크다. 맞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봐야 될 게 루트 7 더하기 3이 있고 오른쪽에는 루트 8 더하기 3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의 성질상 같은 수를 더하는 거는 부등식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생략을 하세요. 같으면. 그럼 남는 건 루트 7과 루트 8이니까 얘만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3 마이너스 루트 3과 그 다음에 루트 10 빼기 루트 3이죠. 근데 부등식은 같은 수를 더하고 빼는 거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요 두 숫자를 없애세요.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숫자는 3과 루트 10입니다. 근데 3은 또 뭐다? 루트 9잖아요. 더 크겠죠, 오른쪽 게.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남은 게 두 문제인데, 자, 우리가 제곱근표라는 게 있어요. 이 제곱근표라는 게 뭐냐면 제곱근, 즉 기호,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면 루트 16, 루트 9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가 2가 되고 4가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제곱수가 아닌 경우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수점 아래에 끝도 없는 수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의 값을 조금 유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라는 숫자를 3.14라고는 하지만 근사값이에요. 이게 완전히 3.14입니다가 아니라 뒤에 있는 숫자들을 반올림을 해서 요렇게 근사값이 요 정도 됩니다 라고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제곱근표도 마찬가지인 게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 너무 많아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구해서 표를 만들자. 그게 뭐냐 하니까 필수 문제 7번을 볼게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수가 있을 텐데 1.0, 뭐 1.1, 그 다음에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보면 63, 64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가 2, 3, 4, 5, 6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가 딱 소수 한 자릿수죠. 자연수 부분과 그 다음 누구다? 소수점 첫째 자리 숫자.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 뒤에 붙는 숫자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 뒤에 붙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 거냐 하니까 첫 번째
루트 1.06은요 어디에 있는 수냐? 1.0과 6, 1.06이면 여기 있는 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3이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뭐냐? 1.1과 3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1.13이 돼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63.4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63과 0.4 그래서 합치면 63.4가 여기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누구냐면 지금 64.5죠. 얘 같은 경우에도 64와 5가 만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제곱근 숫자가 돼요. 제곱근편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세 자릿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은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보고 여기 있는 표를 보고 비교해 가면서 값을 찾는 거예요. 요거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요 마지막에 나오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선생님이 필기 노트 준 것들은 거기에는 조금 자세하게 적어 놓으려고 최대한 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정의가 어떤 거냐면 무리수 A가 있어요. 무리수 K라고 할게요. 근데 그 무리수 K는 사실 알고 보면 금방 얘기했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예요. 소수. 어쨌든 이 녀석도 뭐가 있냐면 소수점이 있고 자연수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다만 소수점 아래 숫자가 너무 많은 숫자들이 반복되지 않고 규칙이 없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소수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K라는 게 예를 들어서 루트 2가요 실제로는 1.1414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우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1 더하기 0.1414 그리고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여기 나오는 이 정수 부분을 말 그대로 정수 부분이라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소수 부분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소수점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 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게 뭐냐면 즉 정리했을 때 즉 어떤 무리수 K가 정수 여기 있는 건 정수겠죠. 정수와 소수 여기 있는 건 소수예요. 이 정수와 소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무리수 K라고 하잖아요. 단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n은 당연히 정수일 건데 중요한 건 이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에요. 물론 이제 무리수라 했으니까 0보다 크겠죠. 중요한 거는 이 녀석입니다. 왜 중요하냐?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n 찾는 방법이 중요한 건데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n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필수 문제 8번에 루트 6이 있죠. 근데 루트 6은요 어떤 숫자 사이에 있냐면 2와 3 사이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루트 6이 대충 2점 몇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할 거냐? 루트 6이란 숫자에서 정수를 제거하면 뒤에 게 남죠. 이항하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수 부분 구할 때는 이런 부등식을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부등식 세워서 정수를 찾고 소수 부분 찾을 때는 어떻게 하자? 무리수에서 내가 구한 정수를 빼주자예요. 이렇게 하면 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루트 10을 볼게요. 루트 10 같은 경우에는 3과 4 사이에 있어요. 그럼 정수 부분이 3이 되겠죠? 소수 부분은 여기 있는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세요니까 루트 10에서 3을 빼면 남는 게 소수만 남는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끝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필수 문제 9번 같은 건데 앞으로 이게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 마이너스 루트 2는요 마이너스 1.1414겠죠?
예시에 대해서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1414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수가 마이너스 1일 거야 라고 하면 틀린 건 게 얘가 음수예요. 우리 정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소수는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음수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수 부분 구할 때는 K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일 때 여기 있는 숫자가 무조건 정수가 돼요. 이게 음수일 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줄 건데, 예를 들어서 필수 문제 9번을 보시면요. 문제가 2 플러스 루트 3의 정수와 소수를 구하세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루트 3이라는 숫자는 1과 2 사이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숫자이기 때문에 2를 더해주면 2 플러스 루트 3이 4와 3 사이가 되죠. 자, 그런데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요 정수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에서 정수 부분 구하세요 라고 하면 3이 돼요.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 자체에서 정수를 빼세요라서 루트 3 빼기 1이 나와요. 이게 소수 부분입니다. 주어진 무리수에서 정수를 빼면 소수예요. 그러니까 소수는 특별한 게 없어요. 다만 조심해야 된다고 한 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 5 빼기 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가 뭐냐면 루트 2로 시작을 합니다. 1과 2 사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의 범위는 바뀌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되죠. 거기에 5를 추가해주면 5 마이너스 루트 2와 4 그리고 3이 되죠. 그럼 이 숫자의 정수는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마이너스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3이 되고요. 3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소수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자? 무리수 5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정수를 빼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합니다. 요까지만 할 줄 알면 우리가 요 단어는 끝이기 때문에 요까지 하고 필수 문제랑 숙제 해오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